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으로 내일의 시작을 망치지 마세요. 세네카.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누워 무거운 눈을 감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들,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자식들의 앞날,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여기저기 아파오는 내 몸에 대한 두려움까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온전히나 하나만을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에 깊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눈을 감고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이 고요한 밤조차 10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온갖 걱정거리까지 미리 가불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거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산더미 중에서 실제로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일어날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가슴 졸이며 했던 걱정의 90% 이상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뇌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그 헛된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최상류층의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화려한 대리석 궁전 이면에 감춰진 그의 내면은 언제나 극심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군으로 기록된 칼리굴라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기분이 아주 조금만 상해도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주변의 귀족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변덕스럽고 잔혹한 권력자였습니다. 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며 황제의 곁에서 일해야 했던 세네카 역시 황제의 눈밖에 나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나날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실제로 칼리굴라 황제는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세네카를 질투하여 그를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황제의 측근 중 한 명이 황제에게 은밀히 다가가 저 세네카라는 자는 심한 천식과 폐결핵을 앓고 있어 어차피 머지않아 피를 토하고 죽을 목숨이니 굳이 위대한 황제께서 손에 피를 묻히실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세네카는 기적적으로 처형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폐병의 끔찍한 고통보다 내일 당장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의 극심한 공포가 세네카의 영혼을 더욱 무섭게 갉아먹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시간이 흘러 폭군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하고 마침내 클라우디우스가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던 세네카에게 운명은 또 다른 가혹한 시련의 파도를 던졌습니다. 황제의 아내였던 황후 메살리나의 잔혹한 정치적 음모에 억울하게 휘말려 세네카는 반역의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로마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가 쫓겨난 곳은 지중해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코르시카라는 거칠고 황량한 바위섬이었습니다. 제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철학을 논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빛나는 지위를 철저히 빼앗기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절의 고도에 홀로 버려진 것입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날카로운 바위투성이인 척박한 섬에서 세네카는 생애 가장 깊은 절망과 지독한 우울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잊혀 영원히 이 끔찍하고 외로운 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이 매일 밤 그를 고문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한 로마의 귀족들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식량마저 떨어져 굶어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이 한데 뒤섞여 그는 밤하늘의 차가운 별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혹독한 절망의 밑바닥 한가운데서 세네카는 마침내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치명적인 비밀 하나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던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히는 것은 코르시카 섬의 거친 바위도 아니었고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닷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쉴 새 없이 엮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상상력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히며 겪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크고 깊게 고통받고 있다는 명확한 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거친 섬에서의 생활은 예전 로마의 대리석 궁전에 비하면 턱없이 불편하고 초라했지만 당장 오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쉴 수 있었고 목을 축일 맑은 물이 있었으며 지친 몸을 뉘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현재의 삶은 그럭저럭 견뎌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리석은 마음은 끊임없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으로 달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온갖 끔찍한 결말을 상상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채찍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 바다 한가운데의 외로운 섬에서 홀로 깨달은 이 놀라운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 가장 발전된 현대의학과 뇌과학을 통해 너무나도 정확한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대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크고 예민하게 인식하도록 근본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언제, 어디서 맹수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칠고 위험한 야생의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숲속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어도 저 덤불 뒤에 굶주린 호랑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장 먼저 상상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도망치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여 후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일 뿐이라며 낙천적이고 평온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맹수의 잔인한 먹잇감이 되어 자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년이 흐른 지금 최첨단의 안전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 속 깊은 곳에도 그 옛날 혹독한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매 순간 불안과 걱정을 강제로 증폭시켜야만 했던 조상들의 방어, 유전자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한가운데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부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지하고 온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생명의 화재 경보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민한 편도체는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는 진짜 위험과 단지 우리가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가짜 위험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에 누워 내일 직장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곤란한 일이나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혹은 몸의 작은 통증이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립니다. 뇌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몸속의 혈관들이 바짝 수축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혈액 속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와 온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긴장시킵니다. 당장 적과 맞서 싸우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하는 원초적인 투쟁, 도피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초긴장 상태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것을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결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푹신하고 안전한 침대 위에 편안히 누워 있지만 여러분의 뇌는 지금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며 거친 정글을 밤새도록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뇌 속의 세포들이 수축하면서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씻겨 내려가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과 치명적인 뇌의 노폐물들을 말끔히 청소해내는 놀라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불안이 만들어낸 호르몬의 거대한 폭풍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철저히 억누르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려 이 소중한 뇌의 청소 시간을 박탈해버립니다. 결국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만성적인 불면증을 부르고 면역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심장질환과 세포의 급격한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끔찍한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최첨단의 뇌파 검사 기계나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복잡한 혈액 검사 장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용한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맑게 비추어 보는 철학적 성찰만으로 인간의 뇌가 벌이는 이 모든 잔인한 속임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깨달음을 얻은 세네카는 먼 훗날 절망과 불안에 잠식당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굳이 오늘로 끌어당겨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저 멀리 다가오지도 않은 거대한 불행을 향해 굳이 먼저 문을 열고 마중을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웠던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은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사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아침 햇살에 증발하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추방의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되찾은 세네카는 로마에 남아 자신을 걱정하며 매일 눈물 짓고 있을 어머니 헬비아에게 애틋한 위로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방당한 이 거칠고 끔찍한 바위섬에서도 고개를 들면 여전히 밤하늘에 찬란하고 경이로운 별들을 마음껏 올려다볼 수 있고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내면의 완전한 자유가 온전히 남아있음을 평온한 필치로 이야기했습니다. 권력과 부, 명예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가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 비로소 거친 코르시카 섬은 그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고요한 안식처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통제하는 수련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운명의 여신이 그에게 어떤 가혹하고 매서운 장난을 쳐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파도를 견뎌내는 굳건하고 거대한 바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훗날 기적처럼 코르시카를 떠나 다시 로마의 중심으로 돌아가 어린 네로 황제의 최고 스승이 되었을 때도 그는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훗날 제자가 된 네로 황제의 잔혹한 명령에 억울하게 자결을 강요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비극적인 마지막 밤에도 그는 곁에서 오열하는 가족과 제자들을 오히려 부드럽게 위로하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장 우아하고 깊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그 위대한 평온의 지혜를 온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옮겨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몸을 드나드는 따뜻한 호흡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아주 길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코끝을 지나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맑게 채워졌다가 여러분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숨결이 되어 온몸의 긴장을 머금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숨을 깊게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목덜미와 굳어있던 양 어깨 그리고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려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옥죄고 있던 긴장감은 부드러운 호흡을 따라 작동하기 시작한 미주신경의 편안한 어루만짐을 통해 점차 잔잔한 호수처럼 느려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눈을 감고 호흡하는 동안에도 또다시 내일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가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의 조각들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이것이 진정 오늘 밤 내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인가? 아니면 지친 내 뇌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가짜 괴물인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괴물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텅 빈 그림자입니다. 그저 아픈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교묘하게 엮여 만들어낸 한낱 환영일 뿐입니다. 저 넓고 깊은 밤바다의 거친 파도가 오랜 세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바위에 거칠게 부딪혀 결국 하얀 거품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흔적 없이 흩어지듯이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아 여러분을 밤새 괴롭히는 그 무겁고 거대한 걱정들도 내일 아침 환하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면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낱 덧없는 거품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의 길고 험난했던 인생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거친 폭풍우를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지금 이 자리까지 무사히 도착한 참으로 강인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걱정했던 수천 가지의 끔찍한 일들 중에서 당신을 정말로 영원히 무너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당신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냈고 때로는 묵묵히 이를 악물고 견뎌냈으며 결국 그 숱한 삶의 고비들을 무사히 넘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아직 다가오지 않은 당신의 내일 역시 당신이 상상하는 불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순탄하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진실하고 유일한 시간은 오직 숨을 쉬며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 벌어질 일은 충분히 강인하고 지혜로운 내일의 당신이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굳은 어깨에 무겁게 짊어진 모든 삶의 짐들을 방바닥에 툭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한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다독여 주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안고서도 무너지지 않고 참으로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제 이 깊고 고요한 밤이 당신의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담요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맑은 물결로 고요히 씻어내 줄 것입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밝게 떠오를 것이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당신 앞에는 분명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또 다른 긍정의 길이 시원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안과 걱정이라는 상상 속의 무거운 낡은 외투를 미련 없이 훌훌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근심도 어떠한 아픔도 존재하지 않는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가장 평안하고 포근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 영혼의 깊고 단단한 휴식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평안하고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밤새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거나 잘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잠들기 전에 좋은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평안한 철학과 인생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